제가 먼저 실적이 좋아질 회사를 저희가 세개 업체를 꼽고 탑픽스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하나금융투자 통신서비스 네트워크장비 담당 김홍식입니다. 예, 오늘은 통신서비스하고 네트워크장비 쪽 다 실적들이 일정 부분 오픈이 돼서 리뷰해보고 향후 전망하고 전략 좀 짜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목에서 비친 것처럼 올해는 이제 어느 섹터보다 저희 섹터 투자 유망하다를 일단 말씀 먼저 좀 드리겠고요. 뭐 지금 주식시장이 아시겠지만 너무 안 좋고 그래서 일부 업종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또 잘 나와도 사실 의미 없다라고 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신 분들도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뭐 저희는 통신 서비스나 네트워크 장비나 각각 특성들을 좀 보고 판단해 보면 지금 살만한 상황이 충분히 된다는 말씀,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통신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모든 부분 자체가 저는 완벽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업황 자체가 뭐 특성상 그렇게 이익이 막 2배, 3배씩 올라올 수 있는 섹터는 아니지만 안정적으로 매출이 성장하면서 이익 성장하고 배당까지 높아지는 패턴에 약간 삼박자를 갖춘 완벽한 상황이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밸류에이션 매력도, 그 다음에 기대배당 수익이라고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어떻게 보면 투자 지표 자체도 상당히 좋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세미나 방송 때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굳이 주식 하지 않으시는 분들조차도 한번 좀 관심 있을 만한 상황이 아니겠나라는 얘기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사실 주가 자체가 타 섹터 대비의 통신 서비스 같은 경우는 괜찮았어요. 하지만 주가가 또 의미 있게 올라오지 못해서 약간 답답함을 느끼신 분들이 있을 텐데 결국은 이제 알프 상승하고 그 다음에 장기적인 실적 호전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올릴 거라 좀 보고 있고요. 복귀를 해보면 이제 작년도에 저희가 이익 성장이 계속 그 이익 성장이 나타나면서 이익 전망치가 상향 조정될 거란 말씀을 드렸는데 예상대로 이 부분 자체가 계속 진행이 됐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상향되는 양상이 나타났고, 근데 이제 올해도 비슷한 패턴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계속 이익은 증가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그림으로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뭐 저희가 탑픽인 이제 KT를 기준으로 좀 보게 되면 사실 이제 작년도 실적이나 그 다음에 배당이나 다 약간 서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당 자체를 1,900원 정도까지도 보진 않았죠. 저희가 1,600원에서 결국은 이제 1,800원을 맥스 정도로 일단 말씀을 드렸는데 아시겠지만 1,910원이라는 놀라운 숫자가 나왔고 이익도 일회성 이익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서프라이즈한 이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적이나 배당이나 예상보다 잘 나오고 있고 올해도 아마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항상 통신 서비스에서 이 배당 수익이라고 하는 거는 연말이 아니어도 그러니까 다른 섹터의 이제 PER, PBR 밸류에이션과 이제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항상 바닥을 가장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저희가 밴드라고 하죠. 그래서 주가에 대한 형성할 수 있는 수준 자체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지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있는데 결국 KT 기준에서 36,000원, U 플러스 15,000원을 제가 계속 부르짖는 이유가 거기에 근거한다. 물론 이제 KT가 32,000원, 3,000원이 채 안 되면서 약간 답답함을 느끼게 해주고 있지만 주식시장이 어느 정도 수급이 정상이 되고 그 다음에 변동성이 줄어들고 일단 실적에 대한 어프로치를 다시 1분기 이후에 한다면 주가는 올라갈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가 이제 오늘 방송을 하고 나면 대선이 2주밖에 안 남게 되네요. 그래서 신정부에 대한 통신요금이나 관련된 이슈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신정부에서도 기존 정부하고 달라질 건 없다고 봐요. 사실은 문재인 정권 출범 초기에 여기에 대한 우려가 엄청났습니다. 5년 전 얘기지만 상당했었어요. 박근혜 정부에서 IT 육성론이라는 거를 내세워서 사실 이제 통신 산업도 이제는 규제상 좋아지는 거 아니야 라고 했다가 약간 날벼락을 받는 느낌을 많이 이제 말씀을 주셨었는데 결국은 6개월이 지나고 나서 똑같아졌죠. 저는 지금 여당이 되든 야당이 되든 통신 정책은 달라질 건 없다고 봐요. 기존의 4차 산업 육성론의 문재인 정권의 전반적인 패턴 자체가 여당이 되든 야당이 되든 똑같이 이어질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결국 이 3월 달에 규제 관련된 이슈가 또 주가를 올릴 수 있는 패턴으로 나타날 거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종목별로는 저희 이제 KT 가장 선호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는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가게 될 경우에는 저희가 향후 성장에 대한 주가 대입을 좀 고민해야 될 시점인 게 맞아요. 근데 지금은 워낙 주가가 바닥권이기 때문에 이 관점에서 어떤 종목 위주로 선호도를 볼까라고 보면 앞서 설명드린 배당에 대한 논리가 바닥을 가장 잘 설명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장비 쪽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장비 쪽 말씀드릴게요. 장비 쪽 주가 전망은 작년도에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더 안 좋았어요. 저희가 이제 상반기에 실적이 좀 안 좋을 걸 걱정을 했었고 하반기 들어가면서 좀 나아지는 패턴. 뭐 구체적인 실적은 뭐 저나 IR이나 솔직히 잘 모릅니다. 특히 IR 쪽도 뭐 반대로 뭐 저희 표현에서는 오히려 뒷북친다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오히려 이제 저희 전망 자체에 대해서 오히려 자꾸 헷갈리게 하는 그런 전망들도 중간중간 상당히 많았다는 거를 좀 변명처럼 좀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물론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 실적이 주가로 이어질 거란 순진한 생각적인 측면에서 또 놓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주가는 솔직히 제 전망이 작년에 하반기에 좀 괜찮을 거란 전망은 많이 틀렸고요. 지금 상태에서도 제가 실적만 보고 어프로치 했을 때 틀릴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해요. 제가 이제 4분기 실적이 좋아질 거고 올해 상반기에 유의미한 실적을 낼 거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주가가 또 그렇게 안 입혀질 가능성을 저도 역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또 어쨌든 업황을 기준으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벤트 드리븐을 기준으로 주가를 봐야 되는 애널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는데 지금 실적적인 흐름은 결국은 2분기 이후에 작년 2분기 회복하고 작년도 4분기에 유의미하게 성장할 거다. 이익이 성장할 거라는 거는 결국은 맞아 들어가고 있고 대다수 업체가 실적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런 패턴으로 이미 굳어졌고요. 올해의 실적이 궁금하실 텐데 결국 올해 상반기에 유의미한 실적 패턴이 나타났다는 거는 4분기 정도로 도드라지게 나타날 거는 이제 저희가 좀 말씀드릴 수 있을 부분이에요. 하지만 이게 12개 전체 회사의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저희가 이제 일부 안테나나 이런 업체들의 실적은 올해 상반기까지도 우려스러울 만한 수준이 나타날 가능성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 회사들조차도 언제 좋아질 거라는 얘기를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빠르면 올해 2분기일 거고요. 늦으면 올해 하반기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12개 회사 전체를 보고 저는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특정 한 업체 갖고 얘기한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2년 전에 토픽으로 얘기했던 KMW 기준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저희가 저도 당연한 얘기지만 제가 먼저 실적이 좋아질 회사를 저희가 3개 업체를 꼽고 토픽스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저희가 RFHC, 이노아이어리스, 솔리드 이 3종목을 저희가 토픽스로 말씀을 드리고 커버를 하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이제 KMW나 다산 네트워크스나 에이스테크 같은 종목들은 저희가 이제 커버리지를 안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종목에 대한 커버는 올해 여름 정도쯤에 다시 한번 고민해 볼 생각이에요. 그 전까지는 저희가 아마 구체적인 코멘트는 없을 거라는 거 참고로 좀 말씀드리겠고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어쨌든 이 3, 4의 실적 호전세는 이미 4분기 때도 나타났고 올해 상반기엔 좀 더 도드라질 걸로 봅니다. 특히 이노아이어나 RFHC 같은 경우 실적은 올해 1분기만 해도 또 상당히 시장의 기대치를 뛰어넘는 실적이 나올 거로 저희는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실적이 워낙 좋았던 솔리드 자체는 내려오겠지만 작년도 1분기 대비해서 실적은 어쨌든 많이 좋아지는 그림으로 나타날 거로 말씀을 좀 올리고 싶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수주 성과를 보면 바로 답은 나옵니다. 저희가 수주가 결국은 매출로 이어지는 섹터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아시는 것처럼 작년도 하반기 이후에 저희가 수주 상황은 상당히 괜찮은 편이었죠. 그거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올해 실적으로 보게 되면 합산 매출액이 올해 작년 대비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올라오진 않아요. 다만 저희가 일정 부분의 BEP 매출을 돌파하고 나면 이익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섹터의 특징을 갖고 있죠. 이 패턴을 가장 잘 보여준 업체가 재작년에 KMW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대략 매출 분기 700억 정도가 넘어갔을 때 아주 가파른 이익 상승을 보여줬던 게 KMW였고 최근에 이제 RFHC나
뭐 이너웨어 같은 경우도 이제 비슷한 패턴을 일부 가끔씩 보여줬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매출도 유의미하게 올해 성장하겠지만 이익에 대한 성장폭은 아주 눈부실 정도일 거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최근 아마 미국 시장이 저희가 가장 핵심 포인트이기 때문에 궁금하실 부분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미국 시장은 이게 어떤 식으로 시장에서 커뮤니케이션이 될지, 공시가 나올지 저도 모릅니다. 회사들 자체도 여러 가지 커뮤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 예민한 부분이고, 사실은 일정 부분 되게 콘피덴셜 가지고 서로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미오픈 정부도 올해 상반기까지는 상당히 시장에서 난무할 거고요. 왜 이런 걸 오픈 안 하느냐? 그들의 사정이 있겠죠. 저도 개인적으로 사정이 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좀 말씀드리겠고요. 저희가 얘기했던 미국 시장의 패턴은 삼성전자가 잘할 거라는 거, 그 다음에 미국의 새로운 로컬 업체가 잘할 거라는 거, 그 다음에 크게 보면 3.5GHz 시장이 개화가 될 텐데, 여기서 가장 크게 주목할 만한 텔코들이 일정 부분 현재는 DC 네트워크, 그 다음에 기존의 버라이즌이 내년도까지 주파수 여파가 크게 확정될 거라는 걸 저희가 세일즈 포인트로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드릴 수 있는 말씀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제가 말했던 요 패턴 안에서의 뭔가가 나올 거라는 거를 개인적으로 좀 많이 한번 탐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대해서 몰라서 말씀 못 드린 부분도 있고, 알지만 기업과의 관계 때문에 콘피덴셜이라 말씀 못 드린 부분이 있다는 것 죄송하지만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결국은 올해는 예상대로 인빌딩이나 H8GHz가 관련돼서 이슈가 되고 있고, 이 관련된 종목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요 관련된 업체들 실적이 또 공교롭게 잘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그 업체들이 실적을 저희가 보시면서 주가를 좀 더 향후 전망을 보실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노와이어 같은 경우,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아직은 주가 반응이 상당히 미미하다고 보고요. RFHC는 4분기 실적이 일회성을 발라서 봐야 된다는 말씀 드렸기 때문에 내용은 아실 거고, 1분기 때 또 상당히 많은 기대를 주는 업체예요. 여러 가지 전략적인 제휴라든지 신사업적, 그 다음에 새롭게 매출 타진하는 매출처에 대한 확장, 이런 부분 자체가 이슈가 좀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 세 업체 정도를 제가 탑픽스로 계속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